예, 저는 대민포커스 여태동 기자입니다. 지금 대구에는 2020년도 전국 택시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택 노령과 대구 사업자 간에 합의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합의서 문제 때문에 지금 말썽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노사 협상에는 대표자가 보통 이제 동수입니다. 동수인데 한국노총 지역본부 그러니까 대구 지부 의장이죠. 김위상 씨와 죄송합니다. 그 이제 밑에 산하 조합장들 4명 그러니까 5명이죠. 사업자 측의 대표자는 4명입니다. 4명인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발전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노사 간에 체결한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라는 체결이 있고, 택시 사업주들 간에도 이견 충돌로 불만이 가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의서에는 22년 그러니까 4월경 노사 합의를 체결하면서 각 회사 그러니까 택시 면허 차량 즉 운행 차량에 대해서 대당에 월 33,000원을 택시 사업주가 택시 사업 조합을 통해서 매월 말일까지 대구 지역 한국노총 본부에 지급한다라고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택시 면허 운행 대수는 3,043대로 집계되었으며 택시회사 노조가 지역 본부를 만약에 탈퇴를 하거나 소멸해도 그냥 노조가 없어지겠죠. 소멸해도 계속적으로 33,000원에 대한 부담금은 매월 납부하도록 한 불합리한 체결이라고 법조계는 조언을 했습니다. 각 택시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은 택시 이제 정말 관련 법과 규정 개정 등 택시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건의라든지 활동비, 대내외 컨퍼런스, 재경비, 교통사고 분석, 서비스 개선의 업무 추진비 등 결국은 택시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편중된 합의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택시 상생 협력 사업으로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목적으로 택시 한국노총 대구 택시 지역 본부에 직원 1명을 채용하고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지침서까지 마련을 했으나 지침서 업무 지도 감사를 자체에서 감사하도록 하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단위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들과 조합원들 간에 불만이 정말 극에 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 택시 노련 대구 지역 본부는 대각선이라는 교섭이라는 합의안을 가지고 요구안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으로 추진해서 사업주 측은 협상이 아닌 강압에 의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었다고 하는 사업조합의 후문입니다. 또한 노사 간의 협상 과정에 노조 측이 협상 대가로 수십억 원의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업주 측 비모 씨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냥 이면 합의겠죠. 대구 택시 사업조합에서 53억 원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40억 원을 추가 출연금에 대한 이면 약정서에 논란까지 불거져 택시 운전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분, 그러니까 차량 면허 대수는 대구에 등록된 차가 5,890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이제 1,000원을 뗀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구 택시 기사들의 만건은 25일입니다. 그러면은 25일 곱하기 36개월로 정하면은 53억이라는 거액이 됩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 이제 일수는 25일이 되겠죠. 결국은 한국노총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택시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즉 53억이라는 거액은 근로자들이 받아가야 할 임금의 주체자가 바로 근로자인데 택시 근로자를 재단법인의 자산으로 명명을 했으며 그렇게 당연히 되면은 그 택시 근로자 복지재단, 지금은 이제 DTL이죠. DTL은 근로자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택시 근로자를 재단 법인의 자산으로 기속해 놓고도 재산권 DTL 그런 복지센터의 건물이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등 의혹투성입니다. 과연 한국노총 대구지부는 택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피를 빠는, 정말 말하면 암적인 존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택시 근로자들의 불평불만입니다. 택시 근로자들의 이제 역시 사람은 배가 불러야 먹어야 또 즐거워야 승객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업주들은 택시 노사 합의 과정에도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모든 합의는 노사 동수로 해야 하는데도 동수가 아닌 힘의 논리로 한국노총 대구지부 의장이 더군다나 어떤 자격에 무슨 이유로 노사 합의의 의장이 될 수 있었느냐는 사업자 측에서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게 하나 같은 의견입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사업주는 도산을 해도 근로자는 살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교섭이다 라고 법조계에서도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 측은 현실은 노조가 법 위에 군림을 했고 노사가 상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측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주 측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음으로써 사업주는 상생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구 택시운송 사업조합의 각 회사 소속된 택시 산업의 상승과 발전을 도모한다고 체결한 사실이 있어도 사실 힘의 논리로 밀렸다고 사측이나 근로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이제 기사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구시장 홍준표 씨는 대구 택시 정책 자문관으로 김기웅이라는 사람을 임기제로 특채를 했다는 이야기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특채를 했고요. 그것도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기웅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택시 운전직에 종사를 하다가 노조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 한국노총 대구 지부의 최지부 의장, 그러니까 김위상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서 특혜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사업주 측은 정말하면 근로자들, 노조위원들이죠. 은 정책 자문관으로서는 부적절한 부분과 결함이 많은 사람을 정책 자문관으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특채했는지에 대해서 근로자나 사업주 측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측의 주장이 정책 자문관이라면 적어도 노동청 퇴직자나 전문 노무사를 정책 자문관으로 채용해서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데, 지금의 한국노총 대구지부와 정책 자문관은 현실에 동떨어진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근로자와 사측 모두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대구 시민의 혈세로 정책 자문관에게 봉급을 준다면은 이거는 공무원법에 준해야 합니다. 과연 대구시 택시 정책 자문관은 김기웅이라는 사람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성실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교육을 받고 검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대구시장은 밝혀야 됩니다. 어떠한 경로에 의해 가지고 특채를 하게 되었는지 대구 시민들은 그 특채 경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는 대구시장은 특혜성 임기제 특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구 시민들이나 근로자들, 종사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대민포커스 여태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